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엄청난 요청 때문에 식탐계의 영원한 전설이자 대통령 주차장에서 마누라 몰래 전 처묵처묵했던 그 남편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정확히 10년 전 사연이에요. 2013년도에 올라온 겁니다. 워낙에 오래됐고 되게 유명해요. 여기저기 커뮤니티고 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지금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해달라고 해서 이게 급히 또 하는 건데요. 정말 이거는 10년이 아니고 100년 동안 회자될, 아니 어쩌면 영원히 그렇게 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일단 보고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식탐 부리는 남편과 이혼을 한 여자입니다 라는 사연인데 2013년 1월 5일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10년이 넘었죠. 10년하고도 거의 한 달이 다 된. 일단 보죠. 밑에 보니까 어떤 남편분의 식탐글이 보이네요. 완전 내 얘기다 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중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글 씁니다. 뭐 이분은 이혼을 하니 마니 이런 소리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요. 뭐 그런 걸 이혼하냐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거요. 실제로 당해보지 않고는 그 거지 같은 심정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이게요. 단순히 식탐, 뭐 많이 먹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말이죠.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아내인 저에 대한 배려나 어떤 아낌 같은 게 전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고 이거는 뭐 그냥 남보다 더한 그런 완전 거지 같은 관계다.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일단 저의 경우도 그래요. 보통 식탐글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진상짓거리들 그 대부분을 겪어본 거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정내미가 떨어지다 못해 감정이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린다. 이런 말을 절감하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날은 명절이었고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때 시댁도 안 가고 친정도 안 가고 저 혼자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자기 집에 즉 본가에 시댁에 내려간 남편이 명절 당일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 전날부터 하루 종일 누워 있었던 저는 입맛도 없고 몸도 아프니까 계속 굶었어요. 근데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픈 거야. 근데 한번 먹으려고 했더니 집에 뭐 밥도 없고 라면도 없고 또 이게 명절 당일이라 뭐 시켜 먹을 수도 없고 문을 안 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지만 배가 고프니까 우선은 쌀을 씻어가지고 밥통에 밥을 안 찼어요. 그리고 밥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요. 한번 배가 고픈 걸 느끼자 공복감이 너무 급격히 커지는 거야. 저도 모르게 아우 배고파.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마 이게 써니가 아프고 몸이 나아가는 타이밍이었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프고 몸이 나아갈 쯤에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특히 안 먹고 있으면. 그리고 그런 순간 제가 그러고 있던 타이밍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명절을 보내고 난 후에 명절을 갔다 왔으니까 뭐 전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좀 싸왔나 싶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야. 물어봤죠. 아니 좀 가지고 오지. 이랬더니 귀찮아 가지고 안 가지고 왔어. 뭐 자기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자기 차로 갔다 왔으면서 집에서 아파가지고 밥을 굶고 있는 마누라 생각하면 좀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뭐 귀찮다고 하니까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내가 차에 깜빡하고 두고 온 게 있네? 이러면서 나가요. 나갔는데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아니 왜 안 오는 거야?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이제 현관문을 열고 나갔죠. 참고로 저희가 복도식 아파트고 1층이라서 문 열고 나가면은 복도 앞쪽으로 주차장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딱 보이는 곳에 저희 차를 보통 주차를 하거든요. 나가보니까 남편이 그 주차장 차를 주차해 놓은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가갔죠. 가가지고 자기 거기서 뭐해? 이랬더니 뒤를 돌아보는데 흠칫 놀랍니다. 그리고 입속에 뭔가를 왕창 집어넣고 우걱우걱 씹어먹고 있더라고요.
뭐였냐고요? 바로 명절 음식이요. 각종 전이랑 나물이랑 식혜 이런 거, 떡이랑. 아이씨, 이게 사람이야, 이게.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아니고 감정이 식어버린다. 천년의 사랑이 한순간에 꺼져버린다. 이게 무슨 뜻인지 처음으로 알겠다라니까요. 아니, 아픈 마누라가 배가 고파가지고 쭈그리고 있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지 좋아하는 거라고 그거 주기 싫어가지고 거기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 그걸 다 처먹고 있던 겁니다. 제가요, 이때 남편이 집에 왔을 때 밥 먹을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씨, 내가 오랜만에 집에 가서 배 터지게 먹고 왔어. 나 배불러.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갔던 인간입니다. 그런데 배가 불렀대요. 배가 부른데 전이 눈에 보이니까 먹고 싶어졌다. 그런데 이걸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마누라하고 나눠 먹어야 되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안 돼! 이래가지고 자기 혼자 처묵처묵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저한테 긁힌 거고요. 아니, 나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 고픈 배를 움켜쥐고 식탁에 엎어져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나갔어요. 제가 엎어져 있는 걸 배고프다고 하면서.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그 모든 감정이 다 사라졌고 바로 이혼 요구했습니다. 도저히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도 없고. 그러자 전 남편 놈은 아니 뭐 그런 걸로 이혼을 해 이러면서 방방 뛰고 또 시댁에서도 아이고 넌 미쳤냐 갑자기 뭔 이혼이냐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제가 그동안 당한 거 하나하나 겪은 거 이런 걸 다 얘기하니까 입을 꾹 닫아요. 할 말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 친구들과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정말 잘했다며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요. 남보다도 못한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아내인 저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낀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남이 아니고 아내잖아요. 가족입니다. 아픈 마누라가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엎어져 있는데 그거 주기 싫어가지고 주차장에서 몰래 먹었다니까요. 생판남, 아니 원수라 해도 이렇게까지는 않을 겁니다. 여하튼 이런 행동 하나에 이 인간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다 보였고요. 그렇게 결국엔 이혼했어요. 댓글 1번. 이야, 글만 봐도 정의 식다 못해 소름 끼쳐. 전이며 식혜 주차장에서 자기 혼자 그리 처먹었다는 거 보니까 소름이 다 끼치네요. 달달달달. 와, 진짜 소름 끼친다. 아니, 이걸 보니까 단순히 식탐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이혼할 만하지. 와, 최근에 보고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쇼킹해요. 아, 우리 집 닭들도 저러진 않던데 수탉이 모이나 물이 적을 때는 나이가 어린 암탉 순서대로 먹이고 자기가 제일 늦게 먹더라고요. 이혼 잘하셨어요. 아니 저 정도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무서워. 헐 대박. 역대 식탐 남편 글 중에 끝판왕인 것 같아. 아니 6.25 전쟁통에 나고 자란 것도 아니고 어쩜 저럴 수가 있는 걸까? 아우 소름 끼쳐요. 글쓴이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어머니가 남편 어릴 때부터 맛있는 거 몰아줘가지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형제들한테 몰아주고 남편만 매번 밀려나서 빨리 자기 뱃속에 넣지 않으면 맨날 뺏기는 상황이라야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야. 시어머니가 각별히 챙겨준 거랑 별개로 형제들한테 많이 치이면서 자랐거나 원래 타고나길 저렇게 타고났거나 그지같이 이 둘 중에 하나죠. 중요한 건 그 어느 쪽이라도 마찬가지. 이거는 정신병 수준이라는 거야. 짐승도 저렇게는 안 해요. 역대 본 글 중 제일 골 때려. 진심이야. 이런 허접. 끌끌끌끌. 야, 이 글은 2016년 7월 27일에도 회자가 됩니다. 역시 레전드. 23년에도 회자가 돼요. 끌끌끌끌끌.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와. 몰래 처먹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정내미가 뚝뚝 떨어져요. 이야, 아구찜, 피자, 그리고 명절 음식, 식탐 남편 3대장. 요거 다 유명하죠. 근데 이게 원탑이야. 성지순례하고 갑니다. 지나가던 악플러예요.
식탐 관련 글이 있으면 늘 항상 소환되는 주차장 전 처먹처먹남. 진정한 판 레전드죠.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기를 바래요. 와, 이 식탐 쩌는 남편 이야기는 절대 잊혀질 수 없는 이야기야. 굽이굽이 전해 내려오는 전래 동화 같아요. 내가 판을 10년 넘게 봐왔지만 식탐 시리즈 하면 아직도 이게 생각나요. 가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야, 내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본 건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조차도 7년 전 글이었다니 덜덜덜덜 쇼킹이요. 이 글은 남자인 나조차도 정내미가 떨어져 못 살지 이건. 식탐계의 레전드요. 대통령이죠. 깐시오 남도 충격이긴 했는데 역시 이 남자는 이길 자가 없네. 요거 모르는 분들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짧게. 이거는 남편은 아니고 남녀, 연인이죠. 연인인데 남자랑 여자랑 중국집에 짜장면 먹으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운데 이제 디시, 메인 디시, 이제 탕수육 대신에 깐쇼 새우라고 이걸 시킨 겁니다. 근데 여자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잠깐 갔다 온 사이에 깐쇼 새우가 없는 거야. 너무 없는 거야. 예, 남자가 먹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남자가 뒤로 자빠졌어. 뒤로 자빠져가지고 우당탕 했는데 남자가 먹고 있던 짜장면 이게 이제 보인 거죠. 보니까 그 안에 깐쇼 새우를 숨겨놓은 거야. 여친이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자기 짜장면 아래에다가 그걸 숨겨놓은 거야. 아무튼 거지 같네요. 그 어떤 식탐 글을 봐도 주차장 전남을 이길 수가 없어. 식탐 에피소드를 주차장 전독식 외에 알 수가 없다고. 아쉬울 지경이야. 진짜 네이트판에서 본 역대 식탐남 중에 짜장면 속 깐쇼 새우남이랑 주차장 전 남편 아이씨 발음하기 어려워. 얘네 둘이 0대300이요. 도대체가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거요. 진짜 하다못해 짐승도 그래. 자기 마누라하고 새끼는 먼저 먹이거든요. 암 전설이지 암. 식탐의 끝판왕 몸통.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분기별로 궁금해진다니까. 이야, 이게 2013년 글이었다니. 진짜 레전드다. 아직도 여기서 이놈을 이길 사람이 없어. 식탐 전문 원본 치키미님이신가요? 식탐 카테고리를 원했는데 많이 올려주세요. 그렇지, 새우 숨긴 놈이랑 빅매치요. 초 레전드가 하나 더 있죠. 아이가 자기 아들이 4살인가 되는데 애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병원에 막 실려가고 그래가지고 열이 나서 집에 누워있는데 애를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애 엄마가 죽을 좀 데펴놨는데 남편이 먹인다고 해서 그래 먹여라 하고 자기는 잠깐 딴 일을 받는가 아무튼 그랬는데 잠깐 나갔다 오니까 남편이 그걸 먹고 있더랍니다. 애가 아파가 자기 새끼가 아파가 누워있는데 새끼 먹일 죽을 먹어버린 거예요. 지 말로는 너무 뜨거우니까 시킨다고 하는데 시키긴 뭘 시켜. 2통을 다 먹었는데 남은 그대로 남편 머리에 엎어버리고 이혼했다는 그런 사연도 하나 있습니다. 3대장이죠. 진정한. 그리고 식탐하니까 저도 이야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뭐 식탐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제가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였을 겁니다. 하루는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놀러를 갔는데 밥 때였어요. 그 친구가 집주인 친구가 우리 밥 먹자 해가지고 주방 쪽으로 저를 데리고 갔거든요. 놀다가 자기 방에서 놀다가 주방에 들어서는 순간 마당 그 거실에 있던 걔 할머니가 이 썩을 놈아 어딜 차키에 들어가냐 이러면서 나한테 고함을 지르는 거야. 엄청 무서웠어요. 물론 어른이 되고 난 뒤에 생각을 하면은 그래 남의 집인데 주인의 허락도 없이 함부로 주방 들어가면 안 되죠. 실례고 민폐입니다. 근데 어릴 땐 그런 거 모르잖아요. 또 친구가 하자고 했으니까. 욕을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바로 뒤로 자빠져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제가. 그때는 뭐 민망하거나 뭐 미안하고 죄송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친구는 저한테 또 미안할 거 아닙니까? 자기 할머니랑 소리 지르고 싸우고 저는 도망갔어요. 무서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좀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만도 한 게 그 연세 할머니 정도면은 뭐 6.25라든지 보릿고개 이런 걸 다 겪은 분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기억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느낌이었거든. 그리고 이거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어디서 본 겁니다. 책인가 어디서 본 건데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 그 이제 유태인들이 고문도 그 수용소에 잡혀 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가지고 많이 굶고 엄청 고통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억 때문에 고통받던 그 기억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먹을 것만 보이면 그렇게 먹었답니다. 눈이 뒤집혀가지고 배가 부른데도 그냥 무조건 먹었대요. 굶었던 그 기억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유태인들도 그렇고 이 할머니도 그렇고 이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닐 경우가 훨씬 높은데 이런 외부적인 고통 때문에 그 엄청난 환경 때문에 바뀐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이기심, 극도의 이기심,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물론 뭐 외부적인 요인도 조금 있겠죠. 뭐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뭐 뺏겠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오냐오냐 해가지고 무조건 먹였다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이게 막 자기가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쓰러지고 뭐 죽을 위기를 넘기고 그런 고통을 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거는 그냥 대부분이 그냥 배려심이 없는 자기 그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감히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식탐을 부리는 사람치고 인성이 올바른 경우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뭘 해도 티가 나요. 집이 몰라. 지가 중심이요. 안 되죠. 아무튼 그래요. 제발. 아닙니다. 여기서 더 심한 말 하면 안 돼.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